안녕하세요. 하쿠바 마타타의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아바나 생활편 2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대중교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지론 중 하나가 낯선 곳에 여행을 가거나 낯선 나라, 이제 낯선 도시에서 살게 됐을 때 그 로컬 사람들과 가장 쉽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바로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다 입니다. 왜냐면 여행객들, 이제 외지인들이 가는 그 동선이 로컬인들의 동선과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어딜 가고 싶어요? 쇼핑을 하러 명동에 가거나 아니면 뭐 경복궁이라든지 북촌이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되게 한국의 전통적인 이미지, 그런 고유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곳을 가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제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타임스퀘어라든가 그런, 이제 영어로 어트랙션이라고 하죠. 그런 관광 장소를 찾아가게 돼요. 쿠바도 마찬가지고, 오면은 이제 뭐 아바나 비에하, 그러니까 이제 올드 아바나라고 하는 뭐 그런 곳에 해밍웨이가 자주 갔다는 그 뭐 술집이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책에 나온, 관광 책자에 나온 그런 곳들을 찾아가는데, 사실 거기 살아보면 절대 안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 뉴욕에서 한 3년 반을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MBQ 프로젝트에 의해서 가게 된 건데, 이제 쿠바 아바나 오기 직전에 저는 한 번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간 적이 없습니다. 서울도 그래요. 이제 저희가 뭐 굳이 뭐 한옥마을이라든가 그런 데 갈 일이 있나요? 일상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처럼 이렇게 나뉘는, 이제 장소와 동선이 나뉘는데, 그게 이제 유일하게 이게 겹칠 수 있는, 뭐 유일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손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이 두 그룹이, 그런 곳이 바로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중교통은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현지인들 안에서도 다 이제 층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속해 있는 그룹도 다르고 사회적으로. 그럼 다 동선이 갈리게 되는데, 그나마 대중교통은 그게 이제 겹치는 그런 장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뉴욕에 살 때 지하철 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다기보다는 뭐 타야 하니까 탄 거죠. 대안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뉴욕의 지하철을 타다 보면, 뉴욕도 참 그 층이 많은데, 그 사회 안에서 그 돈에 의해서도 층이 다 갈리고, 인종에 의해서도 그 그룹이 갈리고, 그 사는 동네에 따라서도 되게 갈려요. 하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이렇게 다 섞여요. 뉴욕을 살면서 정말 각양각색의 그 인종들, 각양각색의 이제 직업군들, 그런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마주치면서, 대중교통이야말로 그 현지인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 현지인들 속에 쉽게 섞일 수 있는 길이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됐죠. 그리고 저희 이 지로는 아바나에서도 여전히 먹히고 있습니다. 너무 먹힙니다. 먹혀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바나의 대중교통을 아시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쿠바에서 차를 갖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둘째, 쿠바에서는 현지인과 외국인의 생활이, 그 동선이 훨씬 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격리되어 있다. 일단 쿠바의 이 아바나의 상징, 이제 그 티피컬한 구글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이미지를 보면 다 올드카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는 알멘드론, 아니면 마끼나 이런 말로도 불리는데, 쿠바에서는 이 올드카가 이제 쿠바의 상징이 됐는데, 사실은 이 올드카는 쿠바의 현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올드카들 차체 보면은 다 50년대 막 60년대 수입된 미국 차, 소련 차거든요. 그걸 고쳐서 이제 차체만 남고, 이제 속은 다 뭐 현대 거 갖다 쓰고, 뭐 기아 거 갖다 쓰고, 막 토요타 거 갖다 쓰고, 완전히 이 자동차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없는 짬뽕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고쳐 쓰는 이유는 새로운 차들이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제 봉쇄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쿠바 정부에서 이제 막는 이제 영향도 있죠. 그래서 쿠바에서는 이제 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40년 굴러간 그 차 하나 사는데도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 진짜 5천만 원이에요. 저희도 헉소리 나는데 5천만 원이면 새 차를 뽑지, 그 50년, 40년 굴러간 차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쿠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돈을, 여기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싸고 돈도 훨씬 적게 버는데? 그 플러스 외국인은 아예 차도 못 삽니다.
렌트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렌트 가격은 얼마냐? 거의 미국급이에요. 미국보다 더 나가요, 사실은. 하루에 가장 싸야 85불? 한 달 빌리면 렌트하면 250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1년 렌트를 하면 차를 한 대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쿠바를 이제 차로 여행을 해보면 없어요. 차가. 고속도로 달리면 무슨 뭐지?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주행 연습하는 것 같아요. 옆에 차가 없습니다. 뭐 교통체증? 이런 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차는 항상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바나 이제 대중교통을 이해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차가 없다. 그 말인즉 대중교통밖에는 옵션이 없다. 두 번째, 이제 외국인과 현지인의 생활이 되게 많은 격차가, 그 사이에 많은 격차가 있다. 거의 접점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분리 현상은 쿠바가 90년대 이전에, 그러니까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쿠바가 시장을 개방하기 전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이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고 쿠바가 이제 수입원을 관광에서 찾으면서 이제 외국인들은 쿠바의 주 수입원이 됩니다. 저 우스갯소리로 호갱, 아니면 걸어다니는 AT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쿠바인들 눈에는 저희가 그렇게 보일 거예요. 지금 이제 관광업이 쿠바의 수입 2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느냐, 대중교통과. 쿠바에서는 택시가 정말 비싸요. 개인 택시. 이걸 택시 디렉토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택시가 다이렉트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와요. 택시가 뭐예요? 잡고 이제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택시잖아요. 어떻게 택시가 다이렉트, 인다이렉트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바나에서는 구별이 됩니다. 택시, 그 합승 택시와 이제 개인 택시, 다이렉트 택시, 직통 택시죠. 이제 다시 번역을 하면, 이 직통 택시는 사실상 대중교통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 비싸요. 한 번 타는데 기본 가격이 5쿡입니다. 5쿡. 5달러. 한국 돈으로 6,000원인데 헉소리 나죠 벌써. 서울시 기본 요금의 2배인데요. 쿠바인들 월급이 한 달에 보통 한 30불 이상 넘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신다면 이제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제 택시 디렉터들은 누구를 태우느냐? 외국인을 태웁니다. 관광객을 태웁니다. 아니면 돈 많은 쿠바인들을 태웁니다. 외국인들, 이제 여행객들은 이제 대중교통보다는 이 택시, 직통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바나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별로 안 보이죠. 정말 이제 모험심이 있는 그런 관광객이 아닌 한. 어쨌든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직통 택시가 이 정도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까닭은 대중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 수용을 못해요. 근데 대중교통은 이제 쿠바 정부가 참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나가 너무나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는 300만이 넘고 다 커버를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바나 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손짓입니다. 여기 택시기사들, 버스기사들은 다 손으로 대화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거냐면, 이건 뭘까요? 퀴즈입니다. 꽉 찼다는 소리예요. 버스나 이 막기나 택시가 꽉 차서 못 쓴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거기 있는 데서 서겠다는 소리예요. 서겠다는. 이 잡는 사람들도 똑같이 손짓을 합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이제 길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택시를 잡으면서 이거 뭔 소리냐면 이 길 따라다닌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길 가는 택시 보고 서라는 소리죠. 근데 만약에 이제 길이 가다가 양갈래로 갈라진다고 쳐봐요. 대로가. 저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택시기사한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반대로 가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면 1, 두 사람이면 2, 3 이렇게
네, 이런 다양한 손짓들을 아바나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접 타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쿠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이 루트들을 다 머릿속에 외우는 거예요. 구아구아 노선, 메트로 택시 루트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A에서 B를 갈 때 최적의 루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일종의 구글맵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장착을 하면 아바나 돌아다니는 게 어렵지 않아요. 버스도 되게 많고 메트로 택시도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현지인들도 사실은 다 몰라요. 다니는 데만 다니기 때문에. 아바나 같은 경우는 수도긴 수도지만 사람들의 생활은 다 동네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일종의 마을인 거죠. 그러니까 마을 밖을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종합 능력이랄까요? 이거를 키우고 나면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바나에서 여기서 저길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뭐 여기서는 구글 맵이나 이런 거 카카오 맵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얼굴은 외국인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직통 택시들이 자꾸 저한테 막 5쿡, 6쿡, 10쿡 이렇게 돈을 뜯으려고 하니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실 초반에. 아바나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도대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노선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렇다 보니 뭐랄까 없던 능력이 생깁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 그 순간순간에 뭐가 오는지, 그리고 딱 어떤 버스가 오면 저 버스를 타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구나, 루트가 새로 쫙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타는 거죠. 이제 쿠바인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사실 이런 그 순발력이 쿠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유연함과 순발력. 그러니까 저희 눈에는 되게 조직도 안 돼 있고 정리도 안 돼 있고 뭔가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한눈에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무슨 루트를 추가했다가 없앴다가 막 가격도 바꿨다가 이러니까 이제 저희처럼 잘 짜여진 사회에서 사는 게 익숙한 사람들한텐 그냥 여기는 되게 무질서한 곳으로 보이죠. 무질서 속에 또 질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법은, 그러니까 현지인들처럼 사는 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속에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버스를 보면 루트를 저는 꼭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 버스 아저씨한테. 이런 이 호기심, 그리고 어떤 버스가 올지 모르고 어떤 루트로나 어떤 마키나가 올지 모른다라는 이 뭐랄까 생각을 가지고 항상 행동의 준비를 하는 그런 순발력. 네. 그리고 뭐 A가 오면 A를 타고 B가 오면 B를 타고, 왜냐면 다른 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기는 뭐 고정 스케줄 이런 게 없어요, 대중교통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유연성, 이런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자질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쿠바에서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자질들이에요. 쿠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대중교통을, 쿠바 사람들은 여행을 다닐 때도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딱히 정해진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서울에서 제천을 간다 그럼 어떻게 가요? 버스터미널 가서 예약하잖아요. 갈 필요도 없죠. 그냥 핸드폰으로 예매하고 그냥 버스를 타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물론 버스터미널이 있죠.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옴니부스라고 하는데요, 이 버스는 거의 한 타기 2주 전에 직접 터미널에 가서 2시간 이상 줄을 서서 그래야 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해요? 쿠바 사람들도 거의 안 합니다. 뭐 정말 공들여서 짠 계획이 아니라면. 그럼 이제 쿠바 사람들은 어떻게 여행을 하느냐, 도시에서 도시로 이렇게 점프하면서 가요. 메트로 택시를 타고, 아까 말씀드린 메트로 택시를 하나 타고 아바나 동쪽 끝에 있는 도시의 경계 지점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려요. 그럼 이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걸어가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 딱 지폐를 빼들고 흔들면서 산타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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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버스가 쓸 때까지, 택시가 설 때까지, 저를 불쌍히 여긴 누군가가 히치하이킹을 해줄 때까지 그렇게 돈 지폐를 흔듭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가 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끔씩 그런 버스들이 있어요. 좌석 버스인데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럼 이제 버스 기사들은 태워주거든요. 이런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제 여행하는 이제 사람들을. 그럼 싼 가격에 태워줘요. 그러면은 타는데 산타클라라까지는 안 가. 근데 그 전 도시까진 가. 그러면 그걸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도시까지 여행을 하는 거죠. 또 내려서
다시 돈 흔들면서 산타클라라 산타클라라 이렇게 그냥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언젠간 도착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여행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저도 친구랑 한 두세 번 그렇게 여행을 해봤어요. 예, 정말 색달라요. 진짜 길 위에 선 것 같아요. 저 막 진짜 길 위에 섰죠. 막 흙먼지와 땡볕과 막 어머 그 사이에 뭐 누구는 어떤 쿠바 아저씨들은 카트 밀면서 막 간식 팔고 물 팔고 그러세요, 고속도로에서. 그게 여기에 이제 여행 스타일이자 이동 스타일인 거죠. 이제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친구들이랑 바라데로에 가기로 했어요. 바라데로가 쿠바 안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이에요. 외국인들도 많이 가고 쿠바인들도 휴가를 즐기러 가는 곳인데, 그곳에 저희가 이제 저와 쿠바 친구들이 학교에서 만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버스 예매? 뭐 그런 거 안 하죠. 뭐 이틀 전에 결정했는데. 즉흥성 빼면 시체인데, 쿠바인들이.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행을 했어요. 메트로 택시 타고 그 아바나 변두리까지 가가지고 버스를 이제 잡아타는? 근데 저희가 갈 때는 운이 좋아가지고 바라데로 가는 버스를 한 번에 잡아탄 거예요. 그것도 1세우세만 내고. 엄청 싸죠. 그래서 야, 이게 웬 떡이냐, 웬 행운이냐. 그리고 가서 이제 신나게 놀았죠. 근데 당일치기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쿠바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걱정을 안 했어요. 쿠바에서 현지인들이랑 같이 여행을 하는데 무슨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옴니부스 터미널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2주 전에 줄 서야 표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버스 터미널에 갔어요. 이제 돌아오는 표를 사야 돼서 이제 예매를 안 했다고 해서 꼭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 리스타 데 에스페라라고 일종의 웨이팅 리스트예요. 거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써놓고 혹시라도 빈 차가 오면 타는 건데, 그날따라 빈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쁘게 이름을 적고 기다렸죠, 1시간 반을. 근데 타기 직전에 그 아주머니가, 일하시는 분이 외국인은 안 된다고 저랑 제 또 다른 외국인 친구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상 저는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쿠바 사람들과 동일한 그 국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뭐 외국인은 뭐 억하심정이 있으셨던 분인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그 미국 남편분이랑 이제 결혼하셔서 아들을 둔 쿠바 아주머니도 거절당하셨어요. 거절을 당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아바나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프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쿠바 친구들은 보내고 저와 제 친구만 터덜터덜 길가로 나와서 차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더라고요. 이미 밤 7시가 다 돼가는데 비는 오고. 근데 마침내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 그 택시 한 대가 섰어요, 마끼나가. 그걸 타고 마탄사 지방까지 가서 바라데로와 이제 아바나 사이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까지 가서 내려서 또다시 아바나 가는 버스를 잡아탔죠.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폭우가. 어떡해요. 나무 한 그루 있고 지붕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쿠바 사람들이랑 다 같이 그냥 기다렸죠. 이렇게 쫄딱 맞으면서 버스 하나 지나가면 이러고, 버스 하나 지나가면 아바나 이러고. 그래서 한 1시간 기다리니까 서더라고요. 우리 모두 이렇게 달려가서 개구리처럼 이렇게 문에 철썩 달라붙어가지고 아저씨한테 열어주세요 해서 탔죠. 거의 뭐 재난 영화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일상입니다. 쿠바에서 다 타고 나서 다 아이고 집에 간다 이제, 다들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되게 동질감을 느껴요, 쿠바 사람들이랑. 내가 진짜 쿠바에서 살긴 사는구나. 지금까지 아바나의 대중교통 그리고 그와 관련된 쿠바인들의 삶을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참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죠. 불편함과 유연함과 그리고 약간의 이 모험심, 흥분, 좀 그런 게 다 뒤죽박죽 좀 섞여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불편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바깥의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쿠바인들도 불편하다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어떻겠어요. 더 충격적이죠. 메트로 원래 지하철 버스는 5분마다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래 길을 떠나는 게, 여행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무 쉬웠구나 지금까지. 거꾸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바라데로에서 그 모험 있잖아요. 아바나까지 돌아오는 길에서 7시간을 제가 소요를 했는데, 비 쫄딱 맞은 건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는데, 야, 이게 차만 타면 한 2시간이면 오는 거를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리를 생각해보면 150km거든요. 짧은 거리인가요? 걷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차나 이 비행기, 기차 이런 교통수단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편리하죠, 이동을 하는 데는. 그런데 그 편리한 만큼이나 몸을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여행다운 느낌이 저는 더 드는 것 같아요. 쿠바에서 여행을 하면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고생하려고 사실은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이제 기차라든가 이런, 이제 차라든가 이런 교통시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동을 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차가 그냥 데려다주고, 기차가 그냥 데려다주고, 비행기는 가끔은 마치 캡슐 같기도 하죠. 그냥 비행기 타서 이렇게 눈 감고 한 10시간 정도 자다가 일어나면 뭐 영국이고 스페인이고, 마치 공간 이동하듯이. 쿠바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몸으로 고생한 만큼만 이동할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길가에서 좀 땡볕에서 차 잡으려고 고생하시는 거 보면 되게 마음이 짠한데, 젊은 사람들은 저처럼 그렇게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바나에서 다른 도시를 가는 그런 장거리 여행이든, 아니면 설령 아바나 안에서 한 10km, 15km를 이동하는 것도 사실 수고로움이 들잖아요. 아바나에선 버스가 오면 뛰어서 사람들 밀쳐서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뭐 루테로나 메트로 딱시 오면 막 머리 굴려서 루트 계산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사실 이동이죠. 제가 몸을 써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바나, 그리고 더 크게는 쿠바에서 쿠바 사람들과 함께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면서 배우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그 낙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이 깨달음은 그 바라데로에서 돌아오던 그 비 맞던 그 밤에 온 건데요. 저희가 보통 긍정성이라고 하면 되게 발랄하고 낙천적이고 그 밝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자, 으쌰으쌰, 약간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맞는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건 긍정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속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되죠.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마음이. 하지만 그게 진짜 약간 긍정의 힘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긍정의 힘은 그 비 맞는 그 날에, 그 바라데로에서 돌아오던 날에 저는 이렇게 너무 막 좌절에 분노에 막 이러면서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집에는 갈 수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울부짖을 때, 조용히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비를 맞든 안 맞든, 아니면 저기 가판대 가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던 그런 쿠바인들의 모습이 진짜 긍정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비는 오고 버스는 안 오고 뭐 상황은 내 뜻대로 안 되지, 그래도 언젠간 집엔 가겠지. 그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 그러니까 지난번엔 5시간 걸렸고 그 지지난번엔 10시간 걸렸는데, 오늘은 한 7시간 걸리려나? 집에 가는데? 그냥 그 마음. 더 이상 거기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구호가도 마찬가지예요. 짜증은 나지만, 언제 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기다리고 그러다가 메트로 딱시 오면은 오늘은 운이 좋군 이렇게 타는 그 평온한 마음. 이런 게 긍정성이 아닌가. 달리 말하면 어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긍정성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거꾸로 하게 됐어요. 이 생각은 쿠바에서 살면서 항상 조금씩 하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꼭 교통뿐만 아니라 집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식생활이라든가 이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일상이 파토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그 어떻게든 굴러가게 하는 그런 마음, 행동력,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게 좀 긍정성이 아닌가. 이 부분을 저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가장 크게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게 매일 타야 되거든요. 제가 학교를 가려면 구화구화를 몇십 명이 되는 애들이랑 이렇게 낑겨가지고, 막 책도 무거운데 이렇게 책도 이게 돈 안 맞을까봐 안에 돈이랑 이런 거 꼭 안고 집에 돌아올 땐 더 전쟁입니다. 막 가끔씩 버스 기사들이 안 쓰고 그냥 가시거든요. 너무 10,000원이면 버스가 그거 막 추격하고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열어달라고 하고, 네, 그냥 그런 짓을 매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현지인의 삶을 제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법은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다. 현지인들과 함께 뉴욕에서든 하바나에서든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쿠바에 여행 오시는 분들 용감하게 구아구아를 타보세요.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